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지난번에 살짝 정리해서 보여드렸던, 그리고 설명해드렸던 게 벌써 2021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새롭게 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좀 설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제 프로덕티비티를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많으시고 다양하게 또 실험도 하시고 적용도 해보시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는 부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엑셀로 관리하는 건데요. 사실 이 엑셀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저는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박사생 때 굉장히 열심히 이걸 썼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박사생 분들께는 이게 더 도움이 더 많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엑셀의 좋은 점은 다 아시겠지만 편한 대로 편집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고 업데이트도 계속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열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하시면 프린트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썼던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그 주니어 시스템 프로페서 때까지도 사실은 좀 썼어요. 그래서 monthly 스케줄, 매달 어떻게 연구들을 monthly로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같이 라이팅하는 거를 트래킹하는 거 하는 용도로 이제 두 가지로 엑셀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렇게 스케줄 정리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프로젝트이 예를 들어서 A, B, C부터 해서 F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A, B, C 부분은 이미 서브미션이 됐던, 그리고 아레나를 받아 있던 것들을 위에다가 조금 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매뉴스크립을 작성하는 부분들은 D, E, F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월에 러프하게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이걸 마무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잡기에 좋아서 이런 식으로 엑셀을 좀 썼었고요. 뭔가 이렇게 슈퍼바이징 해주시는 이렇게 교수님한테 보이기도 좋고 이거를 그냥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보여주면 교수님 입장에서도 얘가 굉장히 플랜을 잘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는 거죠. 언제 이걸 파이널 드래프트를 만들 것인지. 그럼 이때가 이제 서브미션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그러면 그 전달에는 뭐하고 그 전달에는 뭐하고 이런 식으로 월별로 목표를 잡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실 분은 이걸 한번 써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매일같이 라이팅하는 거를 트래킹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썼던 부분 일부를 지금 발췌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때 보면은 이제 날짜별로 요일도 다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라이팅을 했다. 그러면 합산하면 몇 시간 정도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거를, 매주 그 시간을 다 합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난주에는 하루밖에 안 썼네?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좀 더 동기부여가 돼서 이번 주엔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클리 아워 하면서 비교를 하시고 그래서 성과를 계속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정말 연간으로까지 얼마나 했는지 보실 수도 있는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엑셀을 먼저 딱 켜놓고 시작할 때 일부러 나는 4시에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4시에 딱 이걸 쓰고서는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좀 다른 일에 시간을 방해받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효과가 있었고 나중에 양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 조금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시작 마지막 시간을 적기가 귀찮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아워를 적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좀 더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끝나는 시간을 적으시는 게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엑셀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6년, 2017년 이렇게 꽤 오랫동안 저는 이거를 쭉 했었어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박사생이었을 때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엑셀 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그 노트, 실물을 가지고 이제는 위클리로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제가 사용을 했는지 내부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용을 했던 수첩들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2019년도부터 2022년, 20년, 2021년하고 2022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쓰다가 사실 여기에서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렇게 노트로 쓰는 게 좋은 게 이렇게 첫 장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문구, 뭐 동기부여할 수 있는 문구 같은 거를 써가지고 시간 될 때마다 열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프린아웃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붙여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글도 쓰고 뭔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쉽게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파일을 일일이 찾느라고 컴퓨터를 열어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앞쪽에 붙여서 관리도 하고요. 제가 이제 그때 설명을 드렸던 대로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대로요. 이렇게 이제 왼쪽 편 위에다가는 이제 하는 일들 적고 그 밑에는 이제 뭐 언더 리뷰나 지금 이런 것들 리스트 있고 밑에 이제 투두 리스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같이 해야 될 일들 이렇게 적고 다 했으면 이렇게 체크 그 다음에 못했으면 X 그리고 이제 뭔가 진행 중이면 이렇게 화살표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다른 색으로요. 그 다음에 이 메모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써가지고 메모도 쓸 수 있는 그래서 관리하기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고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무게도 나가고 두께도 있기 때문에 매번 들고 다니는 거는 조금 사실 좀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무겁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항상 들고 다닐 때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트를 쓰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무겁고 항상 들고 다니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걸 좀 점점 귀찮아하던 찰나에 제가 선물을 하나 받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레럴 사이즈의 북이었는데, 그게 바로 라켓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손으로 쓸 수도 있으면서 이거를 디지털화 해주는 그런 노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그거를 살짝 써보다가, 이거를 내가 쓰고 있는 이 종이로 된 이 노트 대신에 요거를 써봐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최근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제가 쓰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라켓북 이거 뭐 아마존에서도 팔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추가 구입한 거는 아마존에서 샀거든요. 아마존에서 샀기 때문에 이거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홈페이지 여기 써 있는 대로 가시면 다양한 것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셔도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법을 익히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소개해드렸던 라켓북인데요. 사실 이제 저도 이걸 선물을 받게 돼가지고 알게 됐어요. 제가 선물을 받았던 버전은 이 버전은 아니고 레럴 사이즈로 더 훨씬 큰 그런 사이즈였는데, 그걸 보고서 이거 작은 사이즈가 있어서 그걸 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조금 작은 사이즈, 이그제큐티브 사이즈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사이즈를 샀거든요, 별도로.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이걸 사면 같이 딸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펜이 딸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굉장히 부드러운 천이 하나 또 같이 딸려옵니다. 딸려오는 이유가 이게 지우개인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지울 수 있는 펜이라서 이게 같이 하나 딸려오는 거고요. 이 라켓북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노트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노트를 들고 다니는 게 무겁고 두껍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종이로 돼 있다 보니까 뭔가 디지털화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종이를 쓰지 않고 더 편하고 더 가볍고 뭔가 이런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던 차에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낫으로 돼 있는 페이지도 있고, 이렇게 저처럼 그냥 줄로 돼 있는, 이거는 그냥 줄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인으로 되어 있는 페이지를 이거를 선택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한 30 몇 불 정도면은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똑같은 제가 노트에다 하던 거를 여기다 하는 거죠. 여기다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건 좋은 게 일주일이 지나면 제가 이걸 싹 지운 다음에 여기다 다시 또 쓰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굉장히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얇잖아요. 얇은데 여기에 뭐 이렇게 스케줄도 쓸 수가 있고, 뭐 미팅 노트도 쓸 수 있고, 뭐 다양한 아이디어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또 이렇게 삼색 펜을 샀어요. 이것도 이제 이레이저블 펜인데, 요거 이제 삼색 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색깔로 이렇게 쓰고, 이게 좋은 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디지털화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거를 자동으로 PDF로 변환을 해요. 이 파일을 찍어가지고 PDF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거를 뭐 클라우드든 아니면 이메일로든 원하는 대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잘 편하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거를 자동으로 그냥 무조건 클라우드에 특정 폴더 안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장 윗자리에 이렇게 샵샵을 해가지고 제목을 달아 놓으면 이걸로 파일명이 이걸로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명도 제가 막 일일이 타이핑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항상 가방 안에 들고 다니면서 회의할 때도 쓰고 뭐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작성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샵샵 쓰고 락켓북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이렇게 썼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요, 이게 좋은 게 이 천으로 이렇게 물을 묻혀서 그냥 물을 뭐 천에다 해도 되고 여기다가 뿌려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이 천으로 닦는 거예요. 이렇게 닦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썼던 화장품병이에요. 화장품병인데 빈통에다가 그냥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책상 위에 넣고 이렇게 쓰는 거고요.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보다 훨씬 조그만한 물을 살짝 담아가지고 이렇게 칙칙 뿌릴 수 있는 거를 팔기는 하던데, 뭐 굳이 가지고 다니시지 않아도 되겠죠. 나중에 집에 왔을 때 지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뭐 없으면은 그냥 아무거나 물이면 되니까요. 그리고 천도 굳이 반드시 이 천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부드러운 천이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설명이 드리는 부분이 처음에 약간 좀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전엔 엑셀과 이런 종이로 된 노트 이런 것들을 쓰다가 점점 제가 이제 디지털 쪽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이렇게 뭔가 구입하고 이런 것도 없애고 종이 쓰는 것도 조금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제가 또 아이패드를 쓰면서 그걸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뭐 노트 관련된 뭐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떤 게 있는지 굉장히 많이 뭐 영상도 보면서 찾아보고 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플렉스리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데 여태까지 큰 무리 없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무료 버전을 먼저 받으셔가지고 제한사항이 좀 있긴 하지만 그걸로 충분히 이렇게 활용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정말 전적으로 사용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드셨을 때 결제를 추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유료를 쓰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쓰는 플렉스이라는 앱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고 이걸 열면 이렇게 다양한 폴더와 이렇게 노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 안에 들어가면 또 노트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트 하나를 열었을 때 이렇게 메모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첨부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줄 형태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줄이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줄이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템플릿이 되게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요 펜슬 있잖아요. 요 아이펜 펜슬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면서 메모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노트들을 그때그때 용도에 맞춰서 만들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커넥션이라고 돼 있어서 학교 이메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이제 원드라이브를 쓰거든요. 학교 원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럼 뭐 PDF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PDF를 열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직접 메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나 이럴 때 메모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업무나 뭐 여러 가지 공부할 때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는 웬만하면은 유료 결제 같은 거 안 하는데 이거는 유료를 샀어요. 유료를 사가지고 이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아이패드로 보는 게 이제 페이퍼쉽이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인데 사실은 이제 맨델레이를 제가 그 사이테이션 하는 소프트웨어로 쓰고 있어가지고 맨델레이의 아이패드 버전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봤었어요.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품으로 찾아낸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싱크를 맞춰줘서 제가 그 앱으로 들어갔을 때 페이퍼를 읽을 수 있고 노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제가 굳이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아이패드를 열었을 때 시간 날 때 이렇게 페이퍼를 틈틈이 읽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읽는 용도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테이션은 이걸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페이퍼를 읽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페이퍼쉽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있고요. 클릭을 하면 이게 이제 지금 제 맨델레이 계정이랑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쭈루룩 아티클들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바로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여기에서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이것도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펜슬을 가지고 이 펜슬로 읽으면서 하이라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맨델레이가 직접 자기네들이 서비스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하면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아티클들 읽어보기도 좋고, 뭐 바로 여기서 사이테이션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읽고 메모하기가 좋아서 제가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노트의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노트하는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노션이라는 건데 이게 조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잘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툴들이 많고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서 한 군데서 다 하면 좋을 텐데 그것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막 고민도 좀 해봤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노션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땐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데스크탑에도 깔리고 그 아이패드에도 깔리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도 깔리거든요. 핸드폰도 뭐 아이폰도 깔리고 뭐 갤럭시 폰도 깔리고 다 깔리기 때문에 이게 다 싱크가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사용한 지는 몇 년 됐는데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렇게 싱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라이팅 관련해서 좀 박사생 때부터 좀 팁으로 좀 모아놓고 싶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모아놓는 용도로 사실 많이 썼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쓰고 있고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뭐 매일같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쓰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관련해서 이게 노션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컴퓨터에서 지금 열은 화면인데요. 이 왼쪽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폴더들을 만드실 수가 있고 해당 폴더 안에 또 노트를 이렇게 많이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라이팅 팁이라든지 리서치 인포메이션이라든지 뭐 메토돌로지 관련된 폴더들도 있고요. 그래서
쉽게 까먹기 쉬운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 라이팅 팁은 뭐 예를 들어서 뭔가 페이퍼를 읽다가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좋은 이렇게 트랜지션 하는 그런 프레이즈라든지, 이런 거를 나오면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모아놨었어요. 모아가지고 제가 라이팅을 할 때 이걸 열어놓고, 아, 어떤 표현이 좋았더라 이러면서 찾아가지고 조금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 관련된 뭐 책을 읽는다든지 그럴 때 되게 도움이 되는 팁들 많이 주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여기다 카피해 와서, 아니면은 제가 타이핑을 해서 저장해 놓고 제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열어가지고 활용하는 용도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노트 활용하시는 거 잘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션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뭐 이렇게 공용으로 같이 이렇게 쉐어해가지고 같이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시는 이런 툴들을 잘 쓰시는 분들은 같이 협업하는데도 사용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쪽이나 뭐 이런 쪽 분들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툴들과 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뭐 다 사용하실 필요 없고 본인한테 맞는 거, 본인 일하는 스타일에 맞는 것들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일정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시고 일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셔서 퍼포먼스를 잘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